안녕하세요. 땅땅땅 마담 제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왜 땅을 판매하는 사람이 됐는지,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이 제 동영상을 보다가 한 말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뭐 매물, 지역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냥 한번 너의 일상을 얘기를 해볼 때도 있고, 그리고 너가 어떻게 땅을 갑자기 관심을 갖게 돼서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지 뭐 얘기를 담아봐. 그냥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매번 매물 것만 계속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좀 쉬는 시간 식으로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토지 투자하신 분들 어떤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조명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계획한 일이고, 사실 저는 원래 미대를 나왔어요. 서양학과를 나왔고요. 어울리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대 나온 게 어울린대요. 부동산 땅 얘기보다 사실은 미대가 더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계속 한 길만 걸어왔죠. 사실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계속 했어요. 당연히 크면은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유일한. 한 번도 바뀐 적도 없었고 흔들린 적도 없었고, 그냥 나는 커서 미대 가서 졸업해서 그림 그린 사람이 되겠지, 유명해지겠지, 돈도 많이 벌겠지 생각을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일단은 저는 미대를 석사까지 나왔고, 또 제가 이제 작가, 화가 거창하게 막 그렇게 유명하게 전시랑 그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했었어요. 뭐 이름 있는 성남문화재단에서도 했었고 그룹전도 했고, 개인전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전 하려면 작품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2인전, 3인전, 그룹전, 공모전에도 내보고 당선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또 제가 작가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아시죠? 전시 기획자, 큐레이터. 다들 뭐 TV에서 많이 보셨죠? 아니면 직접 미술관 가서 뭐 그 전시 기획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만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전시 기획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전시 설명해 주신 분은 기획자가 아니라 그냥 전시 도슨트라고 하는 그 명칭 따로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관람객들 그분이 전시 기획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전시 설명만, 해설만 하시는 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전시 기획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큐레이터, 그런 큐레이터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어요. 큰 기관에서 있었고, 나중에는 작은 뭐 개인 갤러리라든지 마지막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땅에 관심이 많다고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친할머니의 영향인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친할머니가 시골 분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었던 분이라 땅을 매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땅을 제일 사랑했어요. 목숨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못난이 땅이든 뭐든 간에요. 뭐 쓸모가 있든 없든 땅이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래요. 현실적으로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건 관심이 많잖아요. 대중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땅까지 관심이 있으려면 그 의식주가 단정화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있는 자의 전유물일 수도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필요해서 뭐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전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상징적으로라도 전 꼭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좀 현실적으로 전시기획자가 돼도 그래요. 큰 기관에 소속이 돼 있어도 월급이 진짜 적어요. 공부하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리도 많지 않고 막 몇백 명 몰려오고 막 이렇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뭐 겨우 한 명 뽑고 두 명 뽑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뭐 되게 적은 돈이에요.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동기들이 이제 결혼을 잘 하죠. 그 결혼 잘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결혼을 잘해서 풀기보다는
그냥 저 혼자 힘으로 홀로 서고 싶었어요. 네, 아무 도움 없이.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남자를 잘 만나는 그런 도움도 필요 없고 그냥 쏟아 부었던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 대비 아웃풋이 너무 별로니까 부당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현실적으로 가자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아파트나 빌라 상가는 별로 끌리지는 않아요.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미술관에 VIP 고객이 있었고 저랑 되게 잘 친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되게 대단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진로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 몇 년을 걸쳐서 일을 하다 보니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미대에 나오신 분들 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그림 그리시거나 작가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미대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디자이너거나 이런 분들이 땅을 많이 구입을 하세요.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를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부동산 중에 유일하게 신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절대 복제도 안 되고 인공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나머지 건물,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거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땅이거든요. 그것들을 어디다 지어요? 땅에다 짓지 공중에다 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신의 영역인 거죠.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래서 그림 쪽 사람들이 영감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잖아. 사실은 뭔가 좀 어떻게 딱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 영감? 네, 좀 남들이랑 다르죠. 창의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서로 궁합이 맞는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사세요. 왜냐면 본인이 끌려서 사는 거지 제대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특징을 봐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입문을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제가 부동산학 그 석사과정 다시 또 석사를 밟게 된 거죠. 박사는 당연히 부동산학과로 가긴 갈 건데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네, 잘 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고 어쨌든 박사는 나중에 내년 정도에 다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미있게 좀 넣어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막 매물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의외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림 그렸던 사람이 갑자기 뭐 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유일하게 신의 영역인 부동산은 땅이다. 그래서 약간 영감이랑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그 중에 이제 판매하는 사람으로 제가 간 거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저는 한참 뒤에는 그림 미술품 투자가 많이 성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제가 이런 작품 뭐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드릴게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느낌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대가 흐르면서 투자처가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땅 투자가 맞는 것 같고요. 또 몇 년 후면 또 이것도 시들해질 수도 있어요. 네, 아파트가 좀 기우는 것처럼 뭐든지 시기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투자를 패턴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땅땅땅 마담 제이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안녕.